안녕하십니까.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편저자 이병철입니다. 자, 이제 1차적으로 한 7강 정도로 올렸고, 지금부터 이제 또 순차적으로 또 몇 강을 올릴 텐데요. 일단 이제 대문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첫 페이지에 여기 아래측 하단 부분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만든 그 교재 이제 그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된 책이라 아직 뭐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서 많이 판매 지수가 높진 않아요. 근데 가끔은 나가는데 독자분들한테 가끔 어쩌다 전화가 오면 뭐 좋은 말씀들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잡고 이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번 강의에서 1류부터 6류까지 간단하게 제가 큰 산을 한번 보여드렸고,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1류부터 6류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지정 수량하고 위험 등급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위험물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분류가 되는 건지, 꼭 암기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현재 요 정도로 이번 강의는 짚고 넘어갈 거고, 다음 구강부터는 이제 1류부터 6류까지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반응식 위주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이 부분은 뭐 기능사뿐만이 아니라 산업기사, 그다음 기능장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이제 완벽하게 암기는 해야 돼요. 이제 암기를 해야 되지만,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해보자, 일단은. 그리고 나서 후차적으로 암기하는 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뭐 자동적으로 이제 암기는 되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리면, 이제 가끔 책을 구매하시면서 이제 후기 같은 건 저희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사가지고 조작해서 쓴다든가 이런 건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만약에 사서 보시고 정말 괜찮다 하시면 좀 수고스럽지만 그 후기도 좀 좋게 올려주셔서 저희 책이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은 1류부터 6류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볼 건데, 지정 수량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을 것이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짚고는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본 자료에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해서 지정 수량하고 위험 등급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지정 수량이 뭐냐 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부분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정수량을 보면 이제 지정수량이 뭐 10kg짜리도 있고 뭐 1000kg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정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도는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정수량이 적게 정해진 거일수록 위험물의 그 강도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조에 보시면 요것도 이제 좀 중요해요. 그럼 지정 수량이 만약에 10kg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5kg을 저장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4조에 보면 지정 수량 미만인 위험물에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는 어떠한 적용을 받겠느냐. 이 명시도 또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지정 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거나 할 때의 그 기준은
여기 보면 이제 뭐 시도 조례다 이렇게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조례가 있단 말이죠. 그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제가 박스로 정리해 드렸는데, 지정수량 이상으로 제조소나 이런 데서 저장하거나 취급하게 되면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지정수량 미만으로 내가 취급하거나 저장할 때는 시도 조례에 의해서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수량의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도는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정수량이 많으면 위험도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류에서 제가 뭐 거의 실질적인 수치를 보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 여기 보면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에서 대통령령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나가면 행정안전부령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 정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시행령에 세부적인 사항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가시면 거기 위험물 및 지정수량에 대해서 표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등급이라는 게 있죠. 그래, 위험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위험 등급은 어디에 적용을 받냐 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별표 19는 뭐냐면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장과 취급에 관한 기준이 아니라 요 시행규칙 별표 19는 운반에 관한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위험물의 위험 등급은 운반할 때, 운반에 관련돼서 이게 위험성이 높으냐 낮으냐를 따져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규칙 별표 19에는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보기가 번거로우니까 대부분 교재나 이런 데는 이제 표로 정리를 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린 거고, 저희 교재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잠깐 언급만 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위험 등급 1이 위험 등급 2, 3보다는 위험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인류 위험물만 보시죠. 인류 위험물은 여기 딱 보시면 지정수량이 50kg잖아요. 그죠? 근데 위험 등급 2는 제1 위험물은 지정수량이 300kg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수량의 수치가 낮으면 위험도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수량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루 동안에 그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그 최저 수량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kg 미만을 저장하면 여기에서 제1류 위험물 중 위험 등급 1에 해당되는 이 아염소산 염류, 연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정수량이 50kg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 네 가지 위험물을 뭐 30kg을 저장한다 그러면 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얘는 시도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고, 하루에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이 50kg을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최저 수준의 그 양적인 개념을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류부터 6류까지 이제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거는 뒤에 박스로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각 류별로 품명은 뭐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류는 뭐가 있으며,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은 어떻게 되고 위험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뭐 거의 모든 교재에 거의 뭐 동일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재를 참고하셔도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제 저희 교재에는 2페이지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빨갛게 색을 적용시킨 것은 시험에 그래도 많이 나오는 부분에 품명과 위험물의 종류를 제시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아셔야 되겠지만
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더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라고 해요. 다음에 이제 각 류별 강론으로 들어갈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 1류 위험물은 6류 위험물하고 대단히 관련성이 깊다. 이 말씀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류 위험물 강론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때 제가 화학 반응식하고 연결시켜서 6류 위험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거니까요. 자, 지금 이제 여기 10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 일단 빼놓고 이제 9가지 중에 요 4가지가 1등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암기하실 때는 이제 암기는 뭐 여러 강의를 봐도 뭐 암기하는 방법 뭐 첫 글자 따서 외우고 막 이런 부분이 있지만 뭐 어떤 걸 참고하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요 3가지, 그죠? 다 염소라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죠? CL이라고 하는 염소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CL이라고 하는 염소가 포함된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육류위험물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요 2번에 있는 염소산 염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산소가 과하게 붙어 있느냐, 아니면 얘보다는 좀 하나가 덜 붙어 있느냐, 요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산 염료는 이제 뒤에 1강에서도, 아니 제1류위험물 강론에 들어가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요 염소산 염료에는 O3가 기본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염소산 염료는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O4가 되는 거고, 염소산 염료는 하나가 빠져요. 그래서 산소가 2개밖에 없어요. 요거를 제1류 위험물 강론에 들어가면 내가 화학 반응식하고 해서 제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1류 위험물의 1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4가지의 품명이 있는데,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염료가 있더라. 그 다음에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이 무기과산화물은 육류이온물에 과산화수소 있죠. H2O2. 그 H2O2에 H 대신에 금속이 끼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바륨, 요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얘네들도 많이 나오지만 이 품명에 해당되는 무기 과산화물을 통칭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놈들의 지정 수량은 50kg이라고 되어 있고, 위험 등급은 1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험 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게 이제 3종류의 품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롬산 염료, 질산 염료, 요오산 염료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얘네들의 지정 수량은 300kg이고 위험 등급은 2등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종류를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질산 칼륨이에요. 이게 이제 흑색 화약을 만드는 원료가 무엇이냐부터 해서 이 질산 칼륨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 질산 칼륨에 대한 건 따로 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어쨌거나 위험 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품명은 3종류가 있고, 브롬산 염료, 질산 염료, 요오산 염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과망간산 염료하고 중코란산 염료, 요 2가지는 지정수량 1000kg이고 위험 등급 3등급, 위험도가 제일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1류 위험물은 품명이 9가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세부적인 종류에 해당되는 물질들은 요 정도가 되고요.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시험 보시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가끔 나오는 게요. 요 10번에 해당되는 행정안전부려 정하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따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따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이 1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근데 차염소산 염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면서 얘는 지정수량이 50kg이니까 얘 적용을 받아서 위험 등급 1등급으로 편성이 되는 거고, 나머지 7개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정수량이 300kg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 등급 2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게 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류위험물이 아닌 것 해가지고 오류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에 제5류위험물로 분류되는 것 중에 질산구안이진이라고 있어요. 예, 써드릴게요. 질산구안이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5류위험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 하나를 딱 집어넣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1류위험물이 아닌 것은 해서 다수 출제된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 같이 엮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여기 53000 뭐 저도 이게 제일 좀 53000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염소가 들어간 것은 좀 인류위험물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기 과산화물하고 엮어서 인류위험물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첫 글자를 따면은 부질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부요질 브라질 있잖아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브라질은 삼바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00kg 삼바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 거예요. 부요질 삼바 300kg 이렇게 하시면 저 쉽게 외워지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1000kg에 해당되는 요 위험 등급 3등급은 여기 과중이잖아요. 업무가 과중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큰 죄를 지면 뭐 중과세, 뭐 세금을 뭐 크게 물릴 땐 중과세, 뭐 굉장히 좀 과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정수량 1000kg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암기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담으로 드립니다. 제1유연물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강의하는 거는 1류부터 6류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각각의 품명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정수량과 위험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제2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2류 위험물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빨갛게 제가 해드렸지만 황화린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요. 뭐 다른 거 빨갛게 안 돼 있지만 정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시험 문제 다 많이 출제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인화성 구체는 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인데 나머지들은 전부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도 빨간색으로 많이 제가 제시를 해드린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이 제2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 1등급이 없어요. 위험 등급 1등급이 없고 2등급하고 3등급만 되어 있다는 걸 정리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지정수량은 100kg하고 500kg하고 1000kg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 500kg하고 1000kg은 다 지정수량 3등급이구나. 이것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제가 나온 것 중에 제1류 위험물은 500kg에 해당되는 것밖에 없다. 제 위험 등급 3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500kg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풀고 정리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여기 제가 강의해 드리는 이 부분은 그냥 정리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정리만 열심히 해서는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를 파악하셔서 그것을 역으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1류 연물의 3등급에 해당되는 지정수량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있고 500kg하고 1000kg이다. 이렇게 묶어서 또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항아리는 이제 요 3항아린, 5항아린, 7항아린 해서 세 가지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분해 반응, 그 다음에 물과의 반응에서 어떤 물질들이 발생이 되는지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 제가 제1류 위험물 강론을 드릴 때 그 반응식하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정린도 빨갛게 되어 있지만 정린은 제3류 위험물에 황린하고 엮어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황린과 정린을 구별하는 것도 제가 강의를 별도로 해드릴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3류 위험물에 황린이 있잖아요.
요 황린이 여기 황활인하고 또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내시는 그 출제위원들도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이걸 잘 구별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정린, 요 황린, 황활인 비슷비슷하니까 얘네들을 묶어서 막 지정수량 물어보고 위험 등급 물어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면 아마 이런 문제는 틀릴 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어쨌거나 제1위원물에는 1등급이 없다. 그리고 2등급하고 3등급 두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황활인, 정린, 유황이 2등급에 해당되는 물질이고 지정수량은 100kg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금마 그래요. 뭐 철로 만든 금태두름 말이다.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연상법을 써서 외우든 뭐 첫 글자를 또 외우든 뭐 암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 세 가지는 묶어서 500kg의 지정수량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인화성 고체는 지정수량 1000kg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이 두 개 합쳐서 위험 등급은 3등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제1위험을 가면 요 금속분의 그 정의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3유위험물 나오죠. 여기 보면 3유위험물은 이제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소화 과정과 소화 약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풀명이 되게 복잡한데 뭐 다 외워야 되는 것 같지만 또 외워야 될 것은 요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되는 얘네들만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공부하시면서 곁다리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또 정리가 되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다 왜 암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굳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요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되는 요 정도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가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화학 반응식, 분해 반응식 이런 것도 요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거의 다 출제되고 있으니까 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뚝 떨어져서 요 3등급에 해당되는 탄화칼슘이 있잖아요. 요 정도는 또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좀 출제가 됐으니까 요 탄화칼슘에 대한 것만 별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정수량과 위험 등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만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여기서 또 삼류위험물 강론으로 들어가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 칼륨과 나트륨은 원래는 요 알칼리 금속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여기도 보면 알칼리 금속해서 얘네들은 위험 등급 2등급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칼륨과 나트륨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알칼리 금속에 포함되는 칼륨과 나트륨은 따로 빼서 위험 등급 1등급으로 다시 별도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알칼리 금속의 물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칼륨과 나트륨은 위험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고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도 생각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실제로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도 두 개 묶어서 시험 문제가 잘 출제되고 독자적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알킬 알루미늄하고 알킬 리튬도 묶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별도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얘네들은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정수량을 10kg으로 정해놨어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얘네들은 지정수량 10kg으로 해놓고 위험등급 1등급으로 별도 분류하고 있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2류 위험물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제3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요 황리는 제2류 위험물에 정린하고 묶어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또 황활인하고 분명히 비슷하니까 그거에 의해서도 또 시험 문제가 비교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황리는 지정수량이 20kg에 해당되는 유일한 물질이다. 그러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기능사 시험 문제 출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이 20kg에 해당되는 거는 이 황린 딱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요 10kg과 20kg를 합쳐서 우리는 제3류 위험물 위험 등급 1등급에 편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그 주기율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1족에 해당되는 원소들이에요.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은 주기율표에서 2족에 해당되는 원소들이죠. 그래서 1족은 이온화가 된다면 플러스 1가가 되는 아이들이고 2족 원소들은 이온화 된다면 전자 2개가 빠져나가서 플러스 2가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온화 됐을 때 양이온이 되는 아이들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금속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율표를 설명드릴 때 제가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화학의 90% 이상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험물 기능사가 아니라 위험물 산업기사 뭐 이런 쪽으로 제가 만약에 또 교재를 만든다면 더 자세하고도 심화적인 내용들을 강의를 또 붙여야 되겠죠. 네, 지금 그런 얘기고 어쨌거나 주기율표상에서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한 개를 잃고 양이온이 될 수 있는 플러스 1가 금속성의 물질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알칼리 토금속은 전자 2개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는 금속성들을 묶어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그네슘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칼리 토금속은요. 이 마그네슘은 어디서 보였죠? 어디서 보였죠? 예, 제2류 이온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세요. 여기 보시면 알칼리 금속은 모두 위험 등급 2등급이 아니잖아요. 칼륨하고 나트륨은 제외해서 1등급으로 넘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칼리 토금속 중에서 마그네슘은 류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칼리 토금속은 제3류 이온물에 포함되지만 이 알칼리 토금속에 포함되는 마그네슘은 별도로 제2류 이온물로 넘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 드리는 거고 암기와 본인들이 노력하셔서 연상법을 써서 암기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강의하는 거를 탑재해 드리면 계속 10번 100번 반복해서 들으면 자동 암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알칼리 금속은 칼륨 나트륨 제외하면 리튬, 루비듐, 세슘, 프란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은 마그네슘을 제외하고 베릴륨, 칼슘, 여기 스트론튬이에요. 여기 바륨인가요? 그 다음에 라돈 이렇게 돼 있죠. 얘네들은 다 지정 수량이 50kg이고 위험 등급은 2등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요 품명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금속 화합물, 금속의 수화물, 뭐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얘네들은 제3류 이온물로 편성되는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 그닥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60점 절실해서 시간도 없고 60점은 맞아서 어떻게 합격하고 싶은데 그럼 얘네들은 과감히 포기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 제가 또 드리는 거죠. 대신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하실 때 이 지정 수량이 뭐뭐들이 있고 얘네들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기 보세요. 품명에 대해서 종류가 이렇게 포함되는 것들이 있죠. 다른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이 품명과 종류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품명 자체가 또 종류 그 하나밖에 없는 거고 이 종류가 그냥 품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몇 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얘네들은 그냥 이 자체의 하나의 물질 자체를 품명으로 분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사리유연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리유연물은 좀 복잡하죠. 외울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러나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다 유형별로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때그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제 사료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잘 날 수 있는 액체 위험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개로 지금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요. 7개로 나눠져 있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게 제 사료 위험물이 또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각각의 품명에 대해서 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이냐를 또 따로따로 구분을 져요. 그래서 이것들을 또 분리해서 다 외워둬야 될 필요가 있느냐, 미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근데 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정해져 있으니 그것만 정리해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특수인화물도 비수용성과 수용성으로 편의상 이렇게 나눴지만, 얘네들은 이 특수인화물의 비수용성이 뭐고 수용성이 뭐냐, 이 구체적인 거를 물어보진 않는 거예요. 기능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특수인화물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만 알면 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4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요 4가지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그 4가지에 대해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빨갛게 되어 있는 요 2가지 정도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그 각각의 물질들의 특징들을 정리해 주시면, 요 제4류위험물의 특수인화물에 대한 것은 뭐 정리는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 알코올류는 보시면 여기 비수용성이라는 게 없죠. 말 그대로 알코올류는 다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류는 그냥 다 수용성이고, 이 알코올류 빼고 보세요.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 제3, 제4석유류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동식물류는 또 빼고요. 요 제1, 제2, 제3, 제4로 갈수록 인화점이 점점 높아져요. 그건 또 이제 제4류위험물 강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물질 중 이 사류위험물에 대한 거를 막 제시해주고,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높은 건 골라라,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을 골라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메탄올이 인화점이 몇 도고 각각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게 뭔지, 제2석유류에 속하는 게 뭔지, 제3석유류에 속하는 게 뭔지, 제4석유류에 속하는 게 뭔지만 알고 있으면 인화점이 가장 높은 게 뭐고 가장 낮은 게 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교재에는 인화점이 몇 도고 뭐 다 제시는 해드렸어요. 그러나 인화점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그 인화점을 몇 도인지 각각 외우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1, 2, 3, 4로 갈수록, 수치가 높아지는 석유류로 갈수록 인화점도 높아지더라. 이것만 아시고 각각의 위험물이 어떤 석유류에 속하는지만 정리해 주셔도 인화점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정수량 한번 보실까요? 특수인화물이 말 그대로 제일 특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50리터고 위험 등급 1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특수인화물만. 그 다음에 2개 잘라서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는 위험 등급 2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위험 등급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제1석유류는 비수용성은 지정수량이 200리터고요. 수용성은 400리터예요. 근데 알코올류는 수용성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걸 암기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1석유류는 200, 400이잖아요. 그럼 요 400을 따서 그 다음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코올류는 400이다. 그러면 여기선 좀 떨어졌지만 제2석유류 보세요. 비수용성은 1000이고 수용성은 2000이잖아요. 그럼 그 제3석유류는 이 수용성이 2000을 따고 내려와서 2000, 4000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2배수로 뛰잖아요. 그죠? 200, 400, 1000, 2000, 2000, 4000 이렇게 뛰잖아요. 그 다음에 제4석유류는 요 제3석유류 2000, 4000을 더해서 6000을 만들었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좀 복잡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식물류류는 그나마 위험도가 제일 낮은 3등급이고, 이 3등급에 해당되는 물질들 중에서도 위험도가 또 제일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000리터까지도 저장할 수 있구나. 그럼 10,000리터
미만만 저장한다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그 적용을 받지 않고 시도조리에 적용을 받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4류 위험물만은, 다른 것들은요 1, 2, 3, 5, 6은 다 지정수량 단위를 다 킬로그램 단위를 쓰는데 요 제4류 위험물만은 리터 단위를 쓰는구나, 요것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것이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액체니까 지정수량 리터 단위를 쓸 것 같죠. 근데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이면서도 액체이지만 지정수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써요. 그런데 이 제4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인화성 액체만 또 6류와 다르게 지정수량 단위를 리터 단위로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 제6류 위험물을 물어보면서 지정수량은 300리터이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경우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정리해 주시면 시험 문제를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여기 벤젠이란 말 많이 나오죠. 벤젠, 에틸벤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찾으려니까 잘 안 보여요. 그죠? 여기 빠져있나? 아, 여기 니트로벤젠, 클로로벤젠, 그죠? 벤젠들이 많이 들어가죠? 이 벤젠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다 뭘까요? 비수용성이죠. 그죠? 그렇게 묶어서 정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개발하셔서 자꾸자꾸 하나하나를 더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좋은 거예요. 이 벤젠은 공명구조를 갖고 있는 육각형 고리 모양이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벤젠에 대한 건 강론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 벤젠은 대표적인 비수용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의 그 아류 물질들이 있죠. 뭐 변환이 되거나 뭐가 치환되거나 뭐 하나 첨가가 되거나 해서 만들어진 뭐 벤젠 물질이, 벤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 물질들은 다 비수용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클로로벤젠은 제2석유류고 니트로벤젠은 제3석유류잖아요. 벤젠, 여기 에틸벤젠 들어가지만 이 류별이 분명히 또 다 세부적으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도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 문제 간혹 나오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의외로 얘가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지는 저도 의아스럽지만, 이 동식물유류가 얘네들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는 그닥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요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로 구분짓는 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로 나뉘는 기준이 뭔지 그거는 제가 강론에 들어가면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요 동식물 유리에 대한 것은 얘네들의 종류를 뭐 암기하기 버겁다 하시면 그거 말고 얘네들 어떻게 구분짓는지, 그래서 얘네들의 폭발성이 어떤 게 더 위험성이 이 세 개 중에 더 높은 건지 그것만 정리해 주셔도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제5류 위험물 되겠죠? 네, 보시면 제5류 위험물은요 3등급이 또 없어요. 1등급하고 2등급밖에 없어요. 3등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러면 이게 다른 류별 1, 2, 3, 4, 6류 위험물보다 좀 위험도가 높은 놈들만 있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 5류 위험물은 구조식을 실기 부분에서는 얘는 이 물질의 구조식이 어떻게 되냐, 구조식을 그려봐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5류 위험물에 각각에 해당되는 물질들의 그 구조식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1등급에 해당되는 요 유기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르류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등급에 해당되는 요 니트로 화합물까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 빨갛게 제시되어 있는 이 물질들은 각각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물질들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별도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 유기과산화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기과산화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무기과산화물은 몇 위험물이었죠? 무기과산화물. 제1류 위험물이었죠. 그죠? 제1류 위험물이었어요. 그리고 제1류 위험물에서도 위험 등급 1등급이었잖아요. 무기과산화물은. 근데 마찬가지로 제5류 위험물의 유기과산화물도 위험 등급은 1등급이다. 그러니까 과산화물이 뭔가요? 과산화물, 뭐가 과하게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산소가 과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위험물에서는 1등급이겠냐 이런 얘기죠. 원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불이 나려면, 폭발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물 안에도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은 대단히 위험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면 얘네들은 폭발하거나 발화가 일어나거나 연소가 일어나면서 자체적으로 산소를 많이 발생시켜 준다. 그 산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남이 불이 잘 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많이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은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위험 등급은 1등급이고 지정수량도 적게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되지만 제1류 위험물하고 5류 위험물하고 6류 위험물은 산소 공급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물질 자체 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주어져서 폭발하거나 분해되거나 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면 다른 가연 물질과 혼합되어 있을 때는 연소가 잘 일어날 것이고 폭발도 잘 일어날 것이니 위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6류 위험물도 전부 다 모두 다 몽땅 위험 등급 1등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유기과산화물과 질산 에스테르는 위험 등급 1등급이라고 되어 있죠. 폭발 잘 돼요. 여기 2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니트로 화물도 보세요. 트리니트롤 톨루엔이 뭐죠? TNT잖아요. TNT. 트리니트로 톨루엔. 그죠? 여기 트리니트로 페놀은 트리니트로 페놀 그래서 TNP라고 하는 거고요. 얘네들도 폭발한단 말이에요. 자기 반응성 물질이 뭐냐? 이 전체적으로 자체 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어진 어떤 폭발이나 연소 조건이 잘 조성이 돼서 주어진다면 자기 스스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차단시켜 준다 한들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자기 자체 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자기 자체 내에서 산소도 발생시키고 자기 자체 내에서 연소 반응, 폭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쭉 나와 있고요.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강론으로 이건 개별적인 물질들에 대한 거 구조식이나 반응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5류 위험물이나 어디서 만약에 니트로란 말이 나오면 니트로화 반응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럼 니트로화 반응은 어떻게 해서 이런 물질들을 만드는 것이냐 구조식까지 물어보면서 제가 다시 그때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각각의 위험물의 분류와 지정수량과 위험 등급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시험 문제 또 어떻게 잘 나오냐 하면 보세요. 여기 질산 에스테르류는 니트로잖아요. 그죠? 그런데 니트로 화합물은 트리니트로, 디니트로. 그죠? 어쨌거나 니트로라는 말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니트로가 들어가 있는 놈은 질산 에스테르류고 어떤 니트로라고 하는 물이 들어간 놈들은 니트로 화합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막 섞어서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되지 않는 게 무엇이냐 또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리해 주시면 문제를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정리가 안 되면 또 오답을 구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니트로잖아요. 이 니트로 하나밖에 없네. 근데 트리 3이란 뜻이에요. D 그러면 다이 DI 그래서 듀엣 그러잖아요. 그죠? 두 개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애들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반대네. 니트로가 여러 개 붙어 있는 놈들은 위험 등급이 더 낮네.
그리고 트리나 D라고 되어 있는 놈들은 위험 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니트로 화합물이고, 그냥 트리나 D라고 하는 말이 없이 그냥 니트로라고 하는 말만 있는 놈들은 질산 에스테르류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섞어서 마구잡이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쭉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 7번에는 하나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요 히드라진 유도체라고 있죠. 마찬가지로 히드라진이라고 하는 물질에 이런 놈들이 이렇게 곁다리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히드라진 유도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히드라진 유도체, 즉 염산 히드라진, 황산 히드라진, 히드라진 모노하이드레이트, 얘네들은 제5류 위험물에 포함되고 위험 등급 2등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냥 히드라진이라고 있어요. 히드라진은 제5류 위험물 아니에요.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에 포함되는 물질이에요. 한 번인가 두 번, 제 기억에는 그렇게 해서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향성을 파악하시는 거죠. 아, 이 출제 위원들이나, 물론 뭐 CBT 시험으로 보니까 뭐 문제은행식으로 수천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서 추출해서 보는 거지만, 아, 비슷한 용어끼리 묶여져 있는데 유별이 다르다거나 분명히 다른 아이들은 반드시 섞어서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걔네 아이들이 나오면 더 주의 깊게 정리해서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 제1류 하실 때, 제1류 위험물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에 요 제5류 위험물의 질산 구한이드니 제1류 위험물하고 구분 지어 놓으셔야 된다. 왜? 제1류 위험물에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것들의 물질들하고 섞어서 요놈 질산 구한이드는 제1류 위험물이 아닌 걸 고르세요 해서 많이 출제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 정도예요. 뭐 이놈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떤 반응을 하고 특성이 뭐고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기능사 시험에서는 그냥 그것만 물어보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아마 시험 문제 고득점 맞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얘네들의 화학 반응식, 구조식 1류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6류까지 각각의 그 자세한 내용들은 1류부터 6류까지 강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제5류 위험물은 우리 교재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제시해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6류 위험물이에요. 간단하죠? 간단한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다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품명 자체가 그냥 물질명인 거예요. 품명 자체가 이 종류 딱 하나씩 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과염소사는 제가 미리 복습이니까 HClO4 이렇게 돼 있어요. 과산화수소는 뭐죠? H2O2 이렇게 돼 있죠. 질산은 HNO3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H 대신에 K를 넣어볼까요? 다음 강의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KClO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뭘까요? 과염소산 칼륨이 되는 거예요. 제1류 위험물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 H2O2죠? H2O2에 H 대신에 K를 또 넣어볼까요? K2O2 그럼 뭐죠? 과산화 칼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1류 위험물에 무기과산화물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 HNO3 H 대신에 뭐 해볼까요? KNO3 해볼까요? 질산칼륨이잖아요. 흑색화학의 원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는 뭐예요? 제1류 위험물의 질산 염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류 위험물하고 제6류 위험물의 이 엮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수소가 되어 있는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은 산화성 액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소 대신에 금속성 물질들이 끼어들어가서 염류를 만들면 얘네들이 산화성 고체가 되더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다 산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고 산소 공급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얘네들은 위험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되셨나요? 행정안전부려 정하는 거 빼고 이 세 가지가 돼 있고 얘네들은 다 지정수량 300kg이고 위험 등급 1등급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의 강의도 많이 들어보실 테니까 그분들의 첫 글자를 따서 뭐 암기하시든 뭐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억지인 것 같고 그냥 무슨 뜻인지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아신 다음에 본인들이 가장 암기하기 쉬운 방법을 스스로 파악하셔서 암기를 해 두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죠. 다른 분들의 강의도. 제 강의도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제 강의를 100% 신뢰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거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죠. 저도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제 육류위원물은 교재 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시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요 자체로도 시험 문제 2번인가 나왔었어요. 다음 위험 등급에 대한 그 각 유별에 대한 위험 등급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를 고르시오 해서 이렇게 나온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다 설명 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 제1위험물에는 위험 등급 1등급이 없어요. 그죠? 2등급하고 3등급밖에 없더라. 반대로 제5위험물은 3등급이 없어요. 1등급하고 2등급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위에도 나와 있지만 제6류 위험물은 올 다 몽땅 위험 등급 1에 해당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그죠? 요 2류, 5류, 6류 빼면 뭐가 남죠? 1류, 3류, 4류잖아요. 얘네들은 1, 2, 3이 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 2, 3등급에 해당되는 위험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 걸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1번 1류, 2번 2류, 3번 3류, 4번 4류 이렇게 나오면 2번 2류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품명과 종류들을 다 정리하시고 암기하셔야 되지만 큰 숲을 보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건 꼭 필요하다. 어떤 상황이 오도 어떤 문제를 정리하셔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들은 제가 따로 강의를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요 1, 2, 3, 4, 5, 6, 6개의 류별 중에 2류하고 4류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1류, 3류, 그 다음에 5류, 6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들이 위험물이 따로 규정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것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정 수량 단위로 리터 단위를 쓰는 거는 사료유물밖에 없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뭐 그냥 따로 또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죠? 지정 수량이 20kg에 해당되는 것은 제1위험물의 황린이 유일하다. 딱 얘 하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예, 전체적으로 교재를 보시든 아니면 뭐 쪽지를 만드시든 화장실 가서 뭐 암기하시든 이 위험물 기능사뿐만이 아니라 산업기사든 뭐 기능장이든 뭐 준비하시는 데는 이 품명, 지정수량, 위험 등급에 대한 거는 거의 완벽하게 암기는 해 두셔야 되는 거니까 기본이니까 열심히 반복하셔서 꼭 암기를 다 해 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제가 꼭 제시를 해 드리는데요. 여기는 뭐 아주 단순 암기하는 문제들인 거예요. 이 류별에 해당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됐다 하면 그냥 단순 암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놔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2013년 사회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특수인화물이 아닌 걸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뭐 메틸에틸 케톤 프록사이드냐 산화프로필렌이냐 아세트알데히드냐 이氧화탄소냐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산화프로필렌, 이氧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그죠? 얘네들 빼고는 나머지는 뭐 특수인화물에 굳이 거의 뭐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디에틸에테르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뭐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 메틸에틸 케톤 프록사이드는 과산화 메틸에틸 케톤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전혀 유별이 다르잖아요. 그죠? 특수인화물은 몇 류였어요? 사류유물이었잖아요. 그죠? 사류유물의 특수인화물인데 여기에 나오는 1번에 해당되는 이 물질은 제5류유물이고 유기과산화물에 속하는 물질이다. 유기과산화물은 위험 등급 얼마였어요? 얼마? 1. 그죠?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되는 거였죠.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또 귀의 인이 바뀔 테니까. 그 다음에 2015년도 이래에는 또 품명분류가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제 사리위험물인데, 사리위험물은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품명에 대한 것도 분류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사리위험물은 좀 정리하고 암기하실 게 좀 많아 보인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포름산이 이제 잘못된 건데, 포름산은 제2 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다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15년, 13년밖에 없지만 얘가 뭐 21년도에 나오거나 20년도에 또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상으로 공개돼서 딱 활자화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만 제시해 드린 거지, CBT 시험에서는 얘가 언제든지 또 제 시험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런 얘기죠. 네, 여기 보세요. 12년도, 16년도에 나온 것인데 17년, 21년도에 동일한 문제로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보셔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고, 분명히 또 다른 거 골라서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니트로, 트리. 그럼 벌써 2번, 3번하고 1번은 따로 놀겠네. 탁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리니트로 톨루에는 니트로 화물에 속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질산 에스테르류에 속한다. 다 제5류 염물이지만 분명히 다르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나오고요. 또 2014년 이후에도 보시면 지정수량이 다른 걸 물어봤죠. 이제 지정수량. 예, 지정수량. 근데 여긴 지금 류별도 달라요. 위험 등급도 달라요. 지정수량도 달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곤혹스러울 수 있는데 몇 번 돌려서 공부하시면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인화칼슘 뭐죠? 제3류잖아요. 그죠? 금속의 인화물에 속하는 물질이고, 루비듐은 뭐예요? 루비듐? 알카리 금속에 속하는 거예요. 알카리 금속. 그럼 벌써 뭐죠? 얘도 제3류 이염물이잖아요. 칼슘, 알카리 토금속이잖아요. 2조 건소예요. 이 루비듐은 1조 건소고, 이 칼슘은 2조 건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알카리 금속이고 얘는 알카리 토금속 물질인 거예요. 둘 다 제3류 이염물이죠. 그 다음에 차아 염소산 칼륨 그랬어요. 얘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1류 이염물이에요. 차아 염소산 염류에 해당되는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류벌도 다르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인화칼슘은 300kg이고요. 나머지는 다 50kg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정수량도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정수량이 다른 하나를 물어봤으니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험 등급도 다 달라요. 그죠? 인화칼슘은 3등급, 루비듐하고 칼슘은 2등급, 차염소산 칼륨은 1등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류별, 품명, 종류, 지정수량, 위험 등급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짝 저짝 뭐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서 뭐 비비 꼬든지 한 많으면 뭐 10문제 가까이도 해당되는 관련성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셔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요 세 번째 마지막 문제 보시면, 그죠? 류별과 성질을 잘못 연결해서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7강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2류 가연성 고체, 맞죠? 환원성 물질. 제3류는 자연발화성 및 금속 물질, 맞죠? 그 다음에 제5류는 자기 자체 내 산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죠? 스스로 연소할 수 있다. 자기 반응성 물질. 요거예요, 요거. 그죠? 제6류는 뭐죠? 아까 산화성 액체라 그랬잖아요. 산화성 고체라고 이렇게 말을 하나, 글자 하나 싹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더라. 산화성 고체는 뭐예요? 제1류 이염물이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리하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험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어려운 거지. 그죠? 정리가 되면 이거는 초등학생 수준의 문제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2017년 2회 공개가 되지 않은 문제인데 시험장에 가서 실제로
확인한 건데요. 지금 이게 뭐죠? 과염소산, 질산, 과산화수소 다 뭐죠? 다 제6류 위험물이잖아요. 다 제6류 위험물이고, 제가 원래 글씨를 잘 쓰는데요. 이게 컴퓨터 화면상에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예 졸필이 돼버렸어요. 저 달필이에요. 글씨 잘 써요. 자, 제6류 위험물은 모두 다 뭐라 그랬어요? 지정수량이 300kg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액체지만 리터 단위를 쓰지 않고 킬로그램 단위를 쓴다. 이것도 다시 정리해 주세요. 다 제6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물질들이고 지정수량은 300kg이에요. 그러니까 3개니까 합은 얼마예요? 900. 그냥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들이에요. 느끼셔라 이런 얘기죠. 아, 어렵지 않다. 조금만 공부하면 나도 합격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보세요. 2019년도 1회는 지정수량이 나머지 색과 다른 거 그렇죠. 칼슘, 나트륨 아미드, 이노아연, 바륨 다 제3류 위험물인데요. 칼슘은 얼마죠? 50. 나트륨 아미드는 얼마요? 50. 이노아연은 얼마요? 300. 바륨은 얼마요?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기하시면, 정리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러나 왜 어렵다고 느끼죠? 암기를 안 하면 깜깜인 거예요. 이해하는 문제는 내가 절반만 이해하고 있어도 이해하려고 막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단순 암기하는 것들은 암기를 안 해버리면 그냥 깜깜인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 왜 암기하는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낼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하고 좀 불만이 많은 부분에 속하는 건데 좀 이해하고 좀 추정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아조화합물 800kg, 그죠? 이건 지정수량의 배수라고 있어요. 이건 제가 또 따로 아마 강의를 해드릴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아조화합물 800kg, 히드록실아밀 300kg, 유기과산화물 40kg이 있대요. 얘네들은 지정수량의 몇 배가 지금 저장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정수량의 배수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에는 지정수량의 배수라는 문제를 풀려면 각각의 위험물질의 지정수량을 알아야 돼요. 지정수량을 알아야 돼요. 아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조화합물은 지정수량이 200kg이에요. 발음이 이상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히드록실아멘은 지정수량이 100kg이란 말이죠. 유기과산화물은 지정수량이 10kg이에요. 그럼 지정수량의 배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아예 설명을 드릴게요. 지정수량분의 저장수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창고에 20kg이 저장돼 있어요. 근데 이 물질을 보니까 지정수량은 10kg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배가 저장돼 있는 거예요? 2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수량의 배수 몇 배에 해당되냐 이 말은 지정수량의 배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저장돼 있는 수량을 이 물질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볼까요? 지금 아조화합물은 지정수량이 200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800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히드록실아민은 지정수량이 100인데 지금 300kg이 저장돼 있다는 얘기고, 히드록실아민은 아니야. 유기과산화물은 지정수량이 10kg인데 현재 40kg이 저장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4, 3, 4잖아요. 아, 총 11배의 지정수량의 배수가 저장돼 있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어렵지 않죠? 네, 지정수량의 배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얘를 맞추려도 각각의 물질들이 몇 류에 속하는 거고 품명은 뭐면서 지정수량은 얼마인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이 이 지정수량의 배수의 문제도 풀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다음 문제는요. 이제 위험 등급을 물어봤네요. 또 그죠? 위험 등급 종류가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그랬어요. 중크론산 연료, 아까 과체중, 중과세 뭐 이랬잖아요. 그죠? 1000kg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위험 등급은 가장 낮은 3등급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화성 고체
제1위험물 중에 시험 문제 제일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일 밑에 있었던 거. 위험 등급 3등급. 지정수량 1000kg. 그죠? 그 다음에 제3위험물 중에 금속의 인화물 그랬는데 얘도 위험 등급 3등급이에요. 알코올류 제4위험물이죠. 제4위험물은 뭐였어? 위에서부터 특수인화물, 제1류, 여기 알코올류, 2, 3, 4, 그 다음에 동식물류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7개잖아요. 그죠? 근데 1, 2, 3, 4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 2 안에 알자, 알코올류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르세요. 하나, 둘, 나머지. 그래서 하나만 1등급, 2개 2등급, 나머지 3등급 이렇게 정리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어쨌거나 알코올류는 2등급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정리하면 쉽고 정리 안 하면 깜깜이다. 자, 마지막이에요. 요건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보세요. 메탄올의 지정 수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메탄올의 비중은 0.8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2020년도에 이제 CBT 시험에 이제 확인이 됐던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왜 나왔느냐? 메탄올은 어떻게 돼요? 메탄올은 제4류이온물이잖아요. 그죠? 제4류이온물은 유일하게 리터 단위를 쓰는 아이다 이랬어요. 그죠? 근데 리터 단위를 쓰니까 지정수량도 리터로 나와 있을 텐데 얘를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계산하는 거 나오면 암기하는 문제만 줄창 공부하다가 계산하는 게 나오니까 대가리 뽀개지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메탄올의 지정수량은 400리터인데 그죠? 아, 요거 보세요. 밀도를 계산해야 된다. 밀도가 뭐죠? 밀도가 뭐냐?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이것도 제가 중학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셔갖고 그냥 노래를 무조건 가르쳐서 밀도가 뭐냐 부피분의 질량이다 막 100번 200번 막 외우라. 아우 네 진짜 무식한 선생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엔 몰랐죠. 근데 고등학교 되고 대학 들어가니까 그 선생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진짜 무식하다.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 진짜 암기가 안 돼.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면 인구 밀도를 생각하세요. 인구 밀도. 좀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아요. 저 강원도 산골짜기 인구 밀도가 높아요. 서울이 높잖아요. 그럼 비교한다는 것은 항상 수학에서 분모분의 분자잖아요. 그죠? 분모는 항상 고정값인 거예요. 비교할 때 항상 똑같은 고정값을 놓고 분자가 크냐 작으냐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인구 밀도가 뭐죠? 서울의 한복판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강원도 한복판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강원도의 면적이나 서울의 면적을 일단 일정하게 놓고 보는 거죠. 근데 사람이 바닥에 기어다닐 수 없잖아요. 납작 엎드려서. 어떤 공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간을 우리는 부피라고 보는 거니까 아, 동일한 일정한 공간 안에 서울은 100명 있어요. 저 강원도 산골짜기는 1명 있단 말이에요. 인구 밀도가 어디가 높아요? 아, 서울이네. 금방 알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일정한 부피 안에 한 명보다 100명의 질량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으로 우리는 인구 밀도 계산하고 아, 밀도도 계산할 수 있구나라고 연산법을 써서 추정하고 이해하시고 암기하셔라 이런 얘기죠. 제가 강의할 때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무조건 단순 암기 사항이라 하더라도 원리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건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밀도는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여기 보세요. 비중이라고 나와 있죠. 이 비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이 기준인 거예요. 물의 밀도에 대해서 어떤 물질의 밀도의 그 비율 값을 계산한 걸 우린 비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의 밀도는 1인데 물보다 가벼운 것은 위로 뜰 것이고 물보다 무거운 건 밑으로 가라앉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물의 밀도가 1이니까 물의 밀도 1보다 큰 값을 갖는 놈은 가라앉을 것이고 1보다 약한 값을 갖는 놈들은 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메탄올이니까 물의 밀도에 대한 메탄올의 밀도의 비율을 계산한 거예요. 그걸 비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의 밀도가 1인데 메탄올의 비중이 0.8이야?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메탄올의 밀도 값은 0.8이구나라고 계산이 일단 되는 거예요. 그 밀도 계산됐잖아요. 그죠? 0.8이라고 계산됐으니 밀도가 뭐였어요? 아까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은 문제가 뭐죠? 부피에 해당되는 리터 단위를 질량에 해당되는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에서 결국에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0.8 곱하기 400 해서 320kg 이렇게 답이 구해지는 거다. 제가 여담으로 한 10초만 말씀드릴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왜 밀도 곱하기 부피예요? 어우, sha대기 맞을 일이죠. 이거는. 그죠? 내 앞에 있었으면 아마 sha대기 맞았을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들도 많아요.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절반 이상이 수학 시간에는 책상에 엎어져 잔다는 거잖아요. 선생들은 그것 뭐라고 하지도 않고 교육이 정말 개판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면 제 이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4는 얼마예요? 2분의 8이잖아요. 이것도 몰라요? 나가 죽어야지. 그죠? 그러면 4는 2분의 8이잖아요. 8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2하고 4는 맞바꿀 수 있어요. 그죠? 2는 4분의 8이잖아요. 이게 산수를 얘기하면 되게 쉬운 건데 과학에서 어떤 공식이 나오고 그 공식을 변환하는 게 나오면 왜 어려워하냐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든 위험물 기능사 계산하든 단위 환산하는 문제가 나오든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실 때 과학에 관련된 공부를 하셔서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화공과 화학과 출신일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식 변환하는 게 정말 어려우면 428 얘만 가지고 변환하세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어떻게 곱하기 나누기가 나오는지 정리하셔라 이런 얘기. 아시겠죠?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고등학교 2학년 분명히 마이스터고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자꾸 질책의 말씀도 드리는 거고 제가 여담으로 우스갯소리도 자꾸 해드리는 거니까 잘 정리하셔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좀 길었지만 끝내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